안녕하세요. 중소설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금요일 장중이고요. 지금 시간 11시 정도 됐고요. 오늘은 제가 출근을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밖에 눈도 오는 것 같은데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려나 봐요. 근데 시장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분명히 지수는 올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고, 현재 코스피 0.48%, 그다음에 코스닥 0.67%. 오전에 코스피가 강하다. 아침에 코스피가 강하다가 이제 바뀌면서 코스닥이 강해지는 이유는 누구?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확실히 강하게 오늘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물량도 많이 늘었고, 오늘 또 개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요. 연말 보너스 받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슬금슬금 팔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코스피도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확실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약해졌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은 코스닥을 어느 정도 팔아내면서 코스피의 총력을 기울였고, 어찌됐든 이 기관 투자자들은 받아주는 물량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분산이 되니까 아직은 코스닥이 강한데, 문제는 뭐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또 1010포인트 부분에서 저항 맞으니까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은 나타나네요. 자, 이랬든 저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눌리는 거 저한테는 더 긍정적이다. 왜? 오늘 오전의 시장은 분명히 상승은 상승 중인데 개인이 안 들고 있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들만 크리스마스예요. 지들만 메리 크리스마스고 우리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상시 어느 날과 다르지 않다라고 봐도 되는 흐름이에요. 시장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요. 뭐 요런 종목. 별로 뭐 개인들 안 들고 있을 것 같다는 딱 눈에 보이죠? 평상시에 잘 뜨지도 않았던 종목들. 요런 종목도 거지는 없을 거고. 왜 올라올 때 다 팔거든요, 우리들은. 안 끌고 가요. 이월드, 정치 테마주죠? 오랜만에 움직이긴 하는 부분인데, 뭐, 물렸던 사람들이 나갈 기회를 주겠네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근데 뭐, 평상시에 다른 종목들을 다 들고 계시죠? 뭐, 오늘 보면 뭐, 써니전자, 뭐, 남광토건, 뭐, 요런, 뭐, 이거 들고 계시겠냐고요? 안 들고 있지. 뭐 요런 뭐 이상한 것들만 쳐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와, 이건 참 개고생 시켰겠다. 그죠? 쳐가고, 우리가 요청하는 개인들이 좀 많이 들고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는 또 쳐 누르고 자빠졌다. 이 쳐 누르고 자빠짐이 실제적으로 내년 초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누르면서 매집하는 거라면 뭐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곰신이라고 하죠. 기다리시는 여성분들처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흐름이라면 참 골치 아프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전자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의 위치를 보면요. 오늘 또 눌리고 있어요. 바이오니아 3%까지 눌렸다가 결국에는 끌어당기고 있는 부분이 좀 이제 나타나죠. 시장이 이제 슬금슬금 코스닥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갔다가 그쪽으로 개인들 눈 돌리게 하고 제약바이오 누르다가 한 차례 누른 다음에 올라올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또 올라올 때
가던 놈이 가는 흐름이고 제약바이오는 그대로 누르는 그림이라면 그러니까 나중에 가더라도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내 평단가 이상까지 올라와서 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함을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왜? 가다가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니까. 매물대가 생기니까. 자, 뭐 어찌됐든 바이오니아 최근 들어서 올라왔다 눌렀다 많은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도 뭐 말씀드리는 대로 요 구름대 안에 갇힌다라는 거고. 그죠? 구름대 안에 가둬놓기만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 밑으로 지지할 자리, 위로 올라갈 자리.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한다? 얘네 직접적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요, 올라오면서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는 애들은 돈을 쓰기 싫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기 싫고 시간으로 버텨서 떨어져 나갈 놈들 떨어져 나가게끔, 혹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 물타기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매물이 밑으로 내려앉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떨어질 놈들 시간으로 때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종목인 거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자리의 종목을 안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건 좀 더 강하게 뭐한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겠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도 빠르고 하락하더라도 하락의 폭 자체도 크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래도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자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저점을 낮추기보다 혹여나 낮추더라도 48,5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만 만들어낸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여기 6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를 이제 못 넘기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BNC 또 같은 흐름이에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흐름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보면 실제적으로 요 거래량과 그 다음 층계별로 나왔던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연출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다? 요 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도 뭐 구름대를 밑으로 깔아놓고 버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살포시 열린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21,500원 부근까지. 대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31,500원 혹은 38,000원 부근까지도 한 차례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는 돈을 쓰기도 썼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평을 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목들은 여기에 있다면 그런 식으로 쳐 올릴 수 있어요. 오늘의 KPX 생명과학이든 어제의 KPX 생명과학 같이. 하지만 얘는 바닥 대비해서 첫 번째 고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자리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한다? 횡보하면서 이 평을 밑으로 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넘어갈 거 아니니까 흔들어 대면서 요 자리를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버티다가 이 회사의 악재가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요 새끼예요. 요 새끼, 이 모지리 새끼. 얘도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뭐예요?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는다는 거죠. 즉 한국 BNC가 힘이 없으니까 얘는 덩달아 밀린다라는 거예요. 얘는 공매도의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 BNC는 강하다. 무슨 소리냐?
공매도 세력이 있으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면 던지고, 누르면 땡기고, 누르면 땡기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얘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 대주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니까 한국 BN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5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눌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어디? 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결국엔 쌍바닥을 찍는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구름대로 안 들어가고 얘는 안 강하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버티기만 했어도 구름대인데 굳이 여기서 밀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굳이 얘는 밀고 내려간다. 밀고 내려오면서 반등도 반등 같은 반등이 없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하락률만 키우고 있고 한국 BNC는 들어온 수급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온 누군가 나가야 되든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든 들어온 거래량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흔들어대면서 기술적으로 장중에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음봉 갔다가 막 5% 빠졌다가 2% 상승하고 막 그런 흐름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얘는 반등 자체가 없다라는 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 관심도 없는 부분인 더러 한국 BNC가 그런 흐름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누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쌍바닥까지도. 일단 11,000원에서 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지만 굳이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엔 요 구름대를 이렇게 벗어날 거냐. 근데 요렇게 해서 2달, 석 달을 지나가자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일단은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세를 기대시키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 그때는 한국 BNC가 대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갭을 맞춰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 언제까지 꼬북만 한다면 별로 도움이 없다. 굳이 들고 있을 필요 없는 종목이다. 언제까지 계속 꼬북만 하는데 대주주 물량도 적고 누가 봤을 때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올릴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지만 너무 적으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들 수익을 창출하기 혹은 돈을 많이 쳐 박으면 나중에 상승했을 때 털고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 이랬든 저랬든 14,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 한번 만들어낼 거니까 1만원 부근까지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자, 아이진도 역시나 또 쳐 눌려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시간을 쳐 눌러요. 결국에 이 구름대 밑으로 하향하겠다라는 거죠. 확실히 바이오니아 이 한국 BNC랑은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아이진도 그렇고 국전약품도 그렇고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올릴 생각이 없다. 굳이 돈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시간으로 버티겠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래도 얘는 거래가 최근에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굳이 요런 흐름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언제쯤 이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랬든 저랬든 월봉의 관점에서 더 이상 누르는 현상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랬든 저랬든 변곡점은 형성된 자리다. 그러면 다음 달 한 번 더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림이니까 얘는 이번 달 아닌 게 다음 주죠. 다음 주 안에 다시 또 양봉을 메꿔놓는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면 다음 주도 거래 없이 그냥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더라도 1월달 안에는 한 번 정도 쏠 수 있는 자리다. 그 쏘는 자리가 23,500원에서 24,0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진매트릭스도 지금 마찬가지 흐름인 거고 다 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수급이 안 붙는다라는 거죠. 외놈들이 좀 제약바이오를 사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왜 기관 투자자들이 사더라도 뭐하는 놈들? 받아주는 놈들. 즉 던져주는 거를 아가리 벌리고 입 벌리고 어미새가 던져주는 거를 받아먹는 애들이에요. 기관은. 외놈은 징치에서 끌고 가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만 받아대니까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강하게 안 사주니까. 뭔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실적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럼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최근에 뭔가 기대감을 줄 만한 그런 부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위아래 5%씩 공간 잡아놓고 위로 5% 정도 갔다가 밑으로 또 5% 정도 뺐다가 계속 이 모양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에 지금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랬든 저랬든 이 9,800원 9,800원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자리까지라기보다는 요 안에 해결을 한번 보는 흐름 나타내야 된다.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KPM테크는 마찬가지 흐름이죠. 1,100원 올라타려고 노력 중이에요. 갔다가 밀리고 뭐 얘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네. 오래 눌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가끔 다루기도 하는데 상승은 위로 못 가는데 뭐다?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는 거다?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미크론이 끝난 게 아닌데 굳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눌러댄다라는 거죠. 그죠? 시젠도 61,000원대에서 지켜주고 있네요, 또. 버틸 자리에서는 버틴다. 그렇다면 상승할 기운은 남아있다. 대신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억지로라도 다 눌러댄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요 구름대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는 요 구름대 안에서만 지지받으면 이랬든 저랬든 28,700원까지는 한 차례 올라와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맞고 눌렀다가 갈 거냐 아니면 뚫고 지지받을 거냐. 그죠? 요런 그림이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가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무조건 눌린다고 다 마무리된 건 아니다. KPX 생명과학은 딱 말씀드린 그림처럼 만들어내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죠? 일단 11,500원 일단 넘어서지 못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조정 자리는 또 9,000원대까지 뭐 이탈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고요. 뭐 10,000원 위에서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확률적으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랬든 저랬든 조정을 받는 그림으로 나타난다면 왜 아직도 이 추세가 살아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요 흐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틴다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오후 12시 전에는 한번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안 올리고 옆으로 그냥 그대로 버틴다. 그럼 뭐다? 이제는 밑에서 쳐올리는 이 선이 저항이 된다. 그럼 맞고 한 번 정도 누르는 그림 나타날 거예요. 누르는 그림 나타났을 때 9,000원 부근 지지 받으면 반등 한번 나올 거고 그 반등이 또 10,0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한 번 더 눌러서 이 갭자리는 무조건 매꾸로 내려온다. 그럼 8,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얘가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제일약품이 이 35,000원 위에서 좀 지지하는 그림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국엔 이 구름대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럼 34,000원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 된다. 라고만 판단하자.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만 갇혀 있으면 된다. 뭐 얘는 요런 수급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도 대주주 물량이 많죠. 어떻게 보면 한국 BNC와 국전약품의 관계예요. 그러면 요 구름대 안에서만 버티는 흐름만 나타나더라도 반절은 성공한 거다. 왜? 앞으로 나아질 흐름이 나타날 거니까. 이해되시죠? 뭐냐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가 오늘 또 눌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강하게 밀더라고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위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요 추세를 못 넘기니까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밑에서부터 또 치고 올라오는 요 추세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15,8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다. 라는 관점으로만 지켜보자. 일단 추세는 아직은 나쁘지 않으니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메가이 메가이 CS 어제 한번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뭐 메디아나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서 맞고 떨어졌고 실제적으로 이 메가이 CS 같은 경우는 저항이 위에 많이 깔아놨어요. 요 자리를 요 자리를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후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한데 안 터지니까 확인만 하고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얘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뭐 일단 뭐 메디아나고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10,000원을 깨기 위해서는 메디아나도 6,700원을 이탈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위치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 그 위치를 넘어섰을 때 더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흐름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던 놈이 강하게 가는 거고. 얘도 실제적으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지킬 자리는 6,600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밀릴 이유는 없다. 어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6,95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7,4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못 넘기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뭐다? 그때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가 내일이고 뭐 제 나이 때 뭐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올해가 다 간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시장이 좀 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보면은 주가가 올라오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지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시장이라는 거. 물량만 계속 쳐모으고 있죠 지금 외놈들. 그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꾸준히 버티면서 가는 거고 코스피는 한 차례 누르는 건 물량이 크게 안 늘어난다라는 거죠. 누가? 외국인이. 얘네들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얘네들 늘려봤자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얘네는. 그죠? 뭐 어찌됐든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들고 온 종목은 안 가는 시장이다. 내 순서가 뭐라 그럴까요? 뒤라면 조금 더 지켜보자. 내 순서가 올 때까지. 혹여나 돈이 없어서 내 순서 앞에서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지금 당장 불나방처럼 가는 종목 쫓아갈 이유도 없다. 내가 단타 할 입장이 아니라면 내 종목 기다려볼 필요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무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